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심리적인 저항선대 아래쪽으로 하회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찾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도 낮추기도 했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소매업체들 또 이제 순이익이 줄어든다 부담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냥 모르겠다. 주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치고 나왔죠. 자,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등해서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에는 은행주를 고배당주에서 빼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고배당주를 은행주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증권가에서는 고배당주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고배당주 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금융주를 제외하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매도뿐만이 아니라 실적 컨센서스, 즉 실적 예상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같이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안 그래도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모습일 텐데, 참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만기라는 것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전에 이제 맞추기 위한 그 포지션 맞추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 지금 현재쯤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일단 단기적 골든크로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횡보를 통해서 옆으로 조금 서주고 있었던 모습. 근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우지수의 상황을 좀 보니까 이제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양봉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출발했던 것을 그냥 상승으로 끌어올렸죠. 재료가 바뀌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재료가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악재가 나왔으면 나왔죠. 네, 호재가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면서 나타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다우지수가 0.8% 올랐고요. 나스닥이 0.94% 올랐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1%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씩 올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작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더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재료를 좀 살펴볼게요. 타깃이라는 이제 소매업체 아시죠? 이 타깃이 재고 축소를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주문을 축소한다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재고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물건이 잘 안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업 마진율이 대략 2%대로 이제 애초 예상한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다. 또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 타깃의 주가가 떨어졌고 또 월마트의 주가도 같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 타깃의 실적 경고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소매업체들의 어떤 그 생태계 변화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약간 고전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소매업체들이다. 왜 그러느냐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안 팔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재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돈 비용이에요. 창고에다가 재고를 가득 넣어놨어요. 그거 다 자체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자,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난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아니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일단은 보복 소비.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물건 좀 사오시고 뭐 소비 좀 하세요라고 딱 풀어놨더니 뭘 하느냐. 처음에 공격적으로 막 샀어요. 이것저것 막 사고 막 여행 뭐 이런 거 오락 뭐 이런 쪽으로 막 증가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막 보복 소비, 그냥 뭉쳐놨던 돈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비싼 제품에서 조금 덜 비싼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트에 못 가고 있다가, 10만원을 딱 들고 가서 와장창 사갖고 나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뭐야, 이거밖에 못 산 거야? 이거 열받네? 더 많이 돈을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조금만 사야지. 물건값 더럽게 비싸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재고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성 재고의 어떤 소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됐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비의 어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이런 소매업체들이 같이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행이나 오락, 외식 이런 쪽은 어차피 뭐 이거 뭐 덜 비싼 뭐 그런 거 갑자기 뭐 돈가스 먹다가 라면이나 뭐 김밥 먹어야 되겠다. 뭐 라면이나 김밥도 싸진 않습니다. 뭐 돈가스나 그게 그거겠죠. 근데 스테이크, 네, 그죠. 스테이크를 먹다가 갑자기 라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쪽 수요와 이쪽 수요는 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봤을 때 이런 소매업체,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여행, 오락, 외식,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은 듯 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뭐 우려감이 있다 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지고 뭐 내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이미 타겟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할 때 월마트랑 같이 주가 하락을 나타났었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충격받을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상에서 나타난 부분들 보면은요,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 주가가 좀 변동성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2.98 포인트 정도에서 진행됐다. 2.98% 요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진행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역 적자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의 개선. 지금 4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였던 3월 기록한 1,077억 달러보다 19% 줄어든 871억 달러를 집계 되었다. 즉 역대 최대치보다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역 적자가 점점점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적은 수준이 나왔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도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줄어들었다라고 구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4월 무역 적자 규모의 축소는 2분기 GDP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3월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괜찮다면 GDP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제 전반적인 포지션 자체가 방어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 뭐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침체 가능성이 앞으로 몇 달간 높아지게 되면 다시 비경기 순환주나 또는 우량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침체 시기를 가늠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네, 주식시장이 당분간 큰 상승과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확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또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즉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나서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네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겠죠. 지금 침체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또 다른 침체기로 넘어간다. 이것은 조금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들 시장이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정말 궁금한 따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말이 문제예요. 네, 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뾰족한 또는 특별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 같은 부분들은 좀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세계은행에서. 근데 그 성장률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는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던 부분에서 반등이 진행될 수 있겠다. 오늘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만기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가두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네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그럼 어제 내려간 거 정도만 보상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죠. 주가가 어제 내려간 것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따박따박 배당주 정말 쏠쏠했는데 하반기에는 은행주를 빼야 합니까? 라고 얘기는, 이거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개소리 중에서 가장 개소리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쉬워요. 상반기에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세 속에서도 고배당 관련주들, 특히 고배당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 이런 것들이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반기에 고배당주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고배당주는 금융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고배당주 투자가 유효한데 금융주는 제외를 해라. 금융주가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주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꾸준하고 높은 ROE가 안정된 현금 흐름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안정된 배당이 같은 맥락이다. 뭐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이제 돈을 잘 버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 성향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배당을 던져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하반기 배당주를 고를 때 고배당주 중에서 금융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배당주는 통상 금리가 하락할 때 매력이 커지는 반면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 상대적으로 금융주에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 정상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금리 인상을 안 했던 시기에서 금리 인상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금리가 다 올라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 계속해서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되는 것은 금리가 정점인 시기예요. 금리가 정점인 시기가 올라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1%대 금리를 가지고서 하반기 때 열심히 올라서 2% 정도 금리가 나왔어. 근데 2%대 금리가 금리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긴 하겠고 또 천천히 올라간다는 개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차라리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금융주에게 매력이 있다,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계속 됨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정상화된다. 느리게 올라가든 빠르게 올라가든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1% 올라가서 0에서 1%로 올라갔어요. 근데 1에서 0.5%만 올라가도 1.5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1%대보다 1.5%가 훨씬 더 이자 수익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1.5%보다 1.6%가 0.1%밖에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1.6%가 훨씬 더 금리 이자 수익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지금 증권사에 따르면 고배당 종목들 상위에는 전통적인 방어주가 포함되어 있고, 뭐 현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등도 고배당 종목 20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현금 배당 수익률은 3%대, 삼성전자는 2.4%대, 현재가 주가 대비해서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당주 매수 시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향후 배당을 줄일지 위험 여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은행주랑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게 되면 배당 성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기업들은 그런 거 하지 못해요. 네, 지금 뭐, 이 대기업들이 배당을 줄인다 얘기 나오면 큰일 나는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이제 배당을 축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당주들을 공략할 때는요, 실적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유지해 왔는가, 또 실적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뭐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뭐 실적이 들쭉날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네, 지금 배당 수익률 3%대,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도 배당률 몇 프로인지 아시죠? 네. 이거 뭐 좀 줄어든다고 해도 삼성전자, 현대차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기서 쓰고 있다.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잠깐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은행주 축소하라는 이야기, 배당주에서 빼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이러는 거는 그냥 멍멍이 소리로 넘겨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이익 전망치 증가세에도 외국인은 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6만전자를 탈출을 언제 하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이야기예요. 이익 컨센서스, 즉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팔아먹는 외국인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는 얘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수급에서는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팔아먹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종목별 수급에서 이제 주식을 팔아먹는 이유들은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의 방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하이닉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좀 이상한 소리죠. 네, 시장의 방향이 삼성전자의 흐름과는 같았다. 그렇지만 하이닉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인식.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닉스가 덜 빠졌죠. 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가 덜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들인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 증권사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뭐 별나라 달나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답답하네요. 네, 뭐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퍼로 지금 집계하고 있다네요. 삼성전자의 주가 이익 비율이 11.3, SK 하이닉스의 퍼가 7.3. 요거 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뭐 이거는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다 쪽으로 가도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이익만 증가하게 되면 퍼는 내려가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꼬집은 게 하나가 나왔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 매도에서 콜 옵션 매도와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를 한 만큼, 즉 선물을 매도를 쳐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에 따른 현물 매도세가 이어졌다. 즉 만기를 앞두고서 지들 포지션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먹기 위하여 삼성전자를 갖다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컨센서스나 뭐 실적 증가율, 뭐 아니면 기업의 가치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선물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물을 갖다 팔아야 되겠는데, 시장을 같이 움직이면서 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 때려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다 때려버리면 또 애매하니까 해칭을 좀 걸어주는 게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 쪽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웹도독, 즉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선물 시장, 국내 이 한국의 선물 시장을 외국인들의 놀이터, 뭐 한국 시장을 해서 외국인들의 ATM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선물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뭐 옵션 투자 이런 것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또 현물이 더 억울하게 당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M2 증가율이 지난달 뭐 전년 동월 대비 0으로 내려와서 뭐 통화량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는데, 이 통화량, 이 M2가 뭐냐면 이제 통화 지표 중에 하나, 이 통화량 지표인데, 이 광의 통화라고 불리거든요. 이 광의 통화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모든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현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 그 예금, 네, 그런 거, 또는 저축성 예금 뭐 이런 뭐 전부 다 포함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그 통화량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이제 통화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 하는데, 뭐 굳이 통화량까지 갖다 집어넣으면서 시장의 위축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통화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요, 사람들이 돈 싸들고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시장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뉴스에 좀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팩트만 딱 얘기하면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았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즈음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는 아직은 확실할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저평가 국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왔다.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이야기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신경 쓸 거 없다. 아유 지겨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라는 식의 투자자들 반응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고배당주에서 은행주를 빼라라고 하는 얘기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지금 고배당주를 편입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 은행주들의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빼라고? 네, 진짜 이건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 정말로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희한한 소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이 늘어도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네, 선물 시장 때문에 있다. 선물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한 현물에 대한 매도.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갖고 놀기 쉬우니까 그걸 갖다 던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들 나중에 이제 포지션이 상방으로 바뀔 때 삼성전자 사들일 때 보면은 또 무섭게 사들일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박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한 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너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잘 두시면 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경고!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대부분이 거짓이다. 네. 이거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딱 나타나는 표 같은 부분들이긴 한데, 뭐 주식에서 마찬가지죠. 증거사 리포트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증거사 리포트 이야기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꼭 사야 됩니다. 이건 장난 아닙니다. 목표주가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말도 안 되는 his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어제 충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라면 오늘은 좀 긍정적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화이팅! 조금 더 좋은,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